베이징의 가을 바람은 유난히 칼날 같았다. 회색빛 도시의 먼지 섞인 공기가 중앙미술학원 조소과 작업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아리아의 콧잔등을 간지렸다. 그녀는 늦은 밤 홀로 남아 졸업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거대한 점토 덩어리 앞에서 작고 다부진 체구의 아리아는 마치 거인과 싸우는 어린 전사처럼 보였다. 그녀의 깊고 그윽한 갈색 눈동자는 오직 눈앞의 흙덩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윤기 나는 검은색 머리는 질끈 묶어 올렸지만 흘러내린 몇 가닥이 흙먼지와 뒤엉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말해줄 수 있을까? 아리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 베이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늘 이방인이었다. 빼어난 실력으로 중국 최고의 미술학원인 이곳 중앙미술학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둘러싸인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그녀의 정체성, 상처,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지만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편견 어린 시선들 속에서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졸업 전시회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큰 시험대였다. 작업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들어왔다. 중심에는 단연 한메이린이 있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녀는 베이징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보다는 배경과 인맥으로 더 주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메이리는 작업실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구석에서 작업 중인 아리아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아리아의 독특한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질투심이 뒤엉켜 있었다. 아직도 저런 어두침침한 거나 만들고 있네. 누가 저런 걸 본다고. 한메이린이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아리아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리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그림과 조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였지만 그 언어마저 짓밟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무리 중에서 한 남학생이 아리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앙밍위였다. 그는 쾌활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한메이린의 패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한메이린의 속삭임을 들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아리아의 작업대 쪽으로 다가와 가볍게 물었다. 아리아, 작업은 잘 돼가? 뭔가 독특한 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리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평소 과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는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냥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아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해. 졸업작품인데 서두를 필요 없잖아. 지앙밍이는 격려하듯 웃어 보이고는 다시 친구들 쪽으로 돌아갔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리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 삭막한 곳에도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아리아는 밤새 공들여 작업한 작품의 섬세한 부분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처럼 보였다. 작업실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아리아는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메이린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물증은 없었다. 아리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부모님은 베이징 한켠에서 작은 동남아 식당을 운영하며 고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리아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망가진 부분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졸업작품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증명이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그녀만의 투쟁이었다. 이 무렵 지앙밍위는 아리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리아의 작품이 망가진 날 한메이린과 그녀의 친구들이 수상쩍게 웃으며 작업실을 나서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었다. 심증은 있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아리아가 늦게까지 홀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끈기와 열정에 남몰래 감탄했다. 그는 가끔 아리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필요한 재료를 슬쩍 챙겨주기도 했다. 아리아는 지양밍위의 조용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리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지양밍위는 아리아의 작품에 담긴 독특한 감성과 메시지를 이해해 주었고 그녀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예술적 영감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다. 아리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편 한메이리는 아리아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작품에 몰두하는 모습에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아리아의 작품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한메이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아리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리아의 작업 도구를 숨기거나 중요한 참고 자료를 망가뜨리는 것은 예사였다. 심지어 아리아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아리아는 이러한 괴롭힘 속에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지양밍위의 격려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더욱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예술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녀의 작품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문양과 색채, 그리고 베이징이라는 현대 도시의 차가움과 역동성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새가 다시 날갯짓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거친 돌 틈에서 피어나는 여린 꽃의 강인함이기도 했다. 조소과 지도 교수인 바이 교수는 두 학생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과 주변의 소문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권위적이고 현실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진정한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리아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가 끈기 있게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과 그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메이린의 화려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작품과 아리아의 거칠지만 진솔한 작품을 비교하며 졸업 전시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졸업 작품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리아의 작업실에는 마침내 완성된 그녀의 역작이 고요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인종의 얼굴들이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형상의 설치 미술이었다. 각기 다른 표정과 색깔을 가진 얼굴들은 슬픔, 기쁨, 고뇌, 희망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공존의 숲이었다. 전시회 전날 밤 아리아는 자신의 작품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환희, 절망과 희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작품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잔잔한 용기가 어려 있었다. 옆에는 지양밍위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아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졸업작품 전시회 날이 밝았다.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내 갤러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학생들, 교수들,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갤러리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한메이린의 작품이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시의 욕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이용하여 현대 도시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을 표현한 거대한 설치물이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그 규모와 화려함은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메이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 옆에 서서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다. 반면 아리아의 공존의 숲은 갤러리 한쪽 구석,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메이린의 작품에 몰려 아리아의 작품은 주목받지 못했다. 아리아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지양밍위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메이린의 작품은 처음에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만 보면 볼수록 차갑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람객들은 잠시 머물다 이내 다른 작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던 중 몇몇 사람들이 우연히 아리아의 작품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들은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했다. 아리아의 작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종과 표정의 얼굴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함과 생명력은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한메이린의 작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리아의 작품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영향력 있는 미술평론가와 유명 갤러리 관장도 있었다. 그들은 아리아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이 교수도 어느새 아리아의 작품 앞에 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작품을 응시하다가 아리아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존경심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한메이린은 자신에게 쏟아지던 관심이 순식간에 아리아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리아의 작품과 사람들의 반응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질투심이 뒤엉켜 이글거렸다. 어떻게 저런 보잘것없는 애의 작품이? 바로 그때 한 미술평론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한메이린 학생의 작품,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군요. 혹시 몇 년 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독일 작가 클라우스 슈미트의 메트로폴리스의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한메이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순수한 저의 창작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양밍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았던 해외 미술 잡지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평론가가 언급한 클라우스 슈미트의 작품 사진과 설명이 실려 있었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 본 자료에 따르면 한메이린 학생의 작품은 클라우스 슈미트의 작품과 주제는 물론 표현 방식과 재료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양밍위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듯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클라우스 슈미트의 작품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사람들은 두 작품을 비교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메이린의 작품은 명백한 표절이거나 최소한 심각한 아이디어 도용임이 분명해 보였다. 갤러리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한메이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바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메이린에게 다가갔다. 한메이린 학생,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보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한메이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아리아에게 저질렀던 악행들,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한순간에 폭로된 것이었다. 그때 아리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작품 공존의 숲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 베이징에서 자랐지만 늘 제가 속한 곳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른 외모와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이해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아리아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이나 과장도 이겨낼 수 있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메이린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믿는 가치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게 이 작품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처받고 부서질지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리아의 말이 끝나자 갤러리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아리아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했고 그녀의 작품이 가진 깊은 메시지에 공감했다. 바이 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리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제자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초기 편견에 대한 반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한메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요란한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자존심, 그리고 어쩌면 예술가로서의 미래까지도.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얻었는지도 몰랐다. 왜 나는 저렇게 진실된 것을 만들 수 없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저런 보잘것없는 아이의 작품에 열광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지앙밍위는 아리아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아리아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의 눈에는 아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어느새 굳게 맞잡혀 있었다. 결국 그의 졸업 전시회의 대상은 아리아의 공존의 숲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 수줍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베이징 미술계를 넘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메이리는 표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수상이 취소되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영향력을 동원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여론의 질타는 거셌다. 한메이리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훗날 그녀는 작은 공방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이전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솔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었다. 졸업 후 아리아는 바이 교수의 추천과 여러 갤러리의 후원으로 성공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베이징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작품으로 풀어냈다. 그녀의 작품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지앙밍위 역시 촉망받는 젊은 작가로 성장했다. 그는 아리아의 가장 든든한 예술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파트너로서 늘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다. 몇 년 후 베이징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아리아의 개인적